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캠핑은 물론 대화면으로 게임과 넷플릭스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얘기, 오늘은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스마트폰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빔 프로젝터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인데요. 그간 정말 다양한 빔 프로젝터 스마트폰을 리뷰해봤지만 그중 최신 기능이 들어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캠핑은 물론 대화면으로 게임과 넷플릭스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빔 프로젝터 기능을 넣은 이번 제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유니얼츠에서 출시한 탱크2 스마트폰이 그것입니다. 이미 전에 제가 탱크1 스마트폰을 리뷰한 적이 있었죠. 러기드 폰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던 모델. 하지만 탱크2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제조사에서 빔 프로젝터를 품은 스마트폰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특성상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탱크2 스마트폰은 5167mAh의 배터리를 무려 3개나 넣어 총 15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완성시켰습니다. 보통 안정성을 생각하면 이런 시도는 쉽지가 않겠지만 탱크2는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 상태에서는 무려 1880시간, 전화는 110시간, 넷플릭스는 무려 35시간을 연속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탱크2 스마트폰은 빔 프로젝터 기능의 사용시간 제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빔 프로젝터의 성능이겠죠? 애초에 이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빔 프로젝터는 성능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모델은 마이크로 비전사의 레이저 빔 스캐닝 디스플레이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밝기는 최대 40루멘, 해상도는 12809-720으로 HD급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명암비는 8만대1,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스펙만 이야기하면 감이 오지 않겠죠? 쉽게 말해 이번 스마트폰 빔 프로젝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최적의 환경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암실로 만들어준다면 영화나 게임까지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 25.6도, 좌우 44도 범위 내에서 오토 키스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오토 포커스를 통해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동 초점 기능을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대화면에서 확인해보면 초점이 거리에 따라 흐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빔 프로젝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 설정에서 빔 프로젝터 버튼을 눌러만 주면 미러링된 화면을 빔 프로젝터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밝기에서도 화면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처럼 100인치대 넓은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벽면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닥에 놓고 천장에 투사해 누워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장시간 빔 프로젝터를 무선으로 사용하는데 부담이 적었습니다. 특히 게임 패드를 연결한다면 대화면에서 실감나는 게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 패드를 지원하는 게임만 가능하다는 게 문제겠지만 말이죠. 사운드는 방수를 지원하는 1.5W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라는 점은 아쉬웠지만 출력이 큰 만큼 후면 중앙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 오히려 더 볼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미있는 스마트폰 역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제품의 사이즈는 179.3mm, 85.9mm, 두께는 5mm, 중량은 무려 531g으로 태블릿 수준으로 무겁습니다. 뭐랄까 하나의 작은 벽돌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건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 겸용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찾는다면 사실 대안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발열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스펙에 따르면 전체가 흰색으로 출력 시 최대 소비 전력은 4.4W, 발열은 약 50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밝기와 소비 전력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 40루멘의 다소 어두운 밝기는
발열과 소비 전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빔 프로젝터가 아닌 스마트폰 탱크2의 성능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가 사용됐습니다. 8코어 기반으로 최대 2.2GHz 클럭을 지원하는 모델로 긱벤치 6 기준 멀티코어는 1910점, 싱글코어는 712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최근 나온 보급형 스마트폰 정도의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돌려본 결과 1252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전체 스마트폰 대비 하위 15% 범위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플래그십 스마트폰처럼 아주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어플을 구동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램은 4266MHz를 지원하는 12GB LPDDR4X 듀얼 채널 구성, 하지만 저장 공간을 램으로 활용하면 최대 22GB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256GB로 넉넉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79인치 2460 곱하기 108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러기드 폰으로 출시된 제품인 만큼 중국의 고릴라 글래스로 불리는 판다 MN229 글래스를 사용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탱크2는 전작 탱크1에 비해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16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6400만 화소 나이트 비전 카메라까지 총 3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전면엔 3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러기드 폰인 만큼 캠핑 및 산행 혹은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야간 투식 카메라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카메라 성능보다 부담되는 크기와 무거운 중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번 제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존 탱크 스마트폰은 1500루멘 밝기의 캠핑 랜턴 기능을 지원했다면 이번 탱크2는 1500루멘 밝기의 캠핑 랜턴이 위아래 총 2개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괴물급의 램프를 통해 위급 상황을 주변에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렌과 함께 경찰 램프까지 사용 가능해 자신의 위치를 빛과 소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러기드 폰인 만큼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및 충격으로부터 일정 부분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위급식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탱크2 스마트폰은 6월 5일부터 출시가 되는데요. 제품의 판매 가격은 $399로 원화로 계산하면 약 52만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빔 프로젝트를 품고 있는 탱크2 스마트폰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엔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런 시장에 러기드 폰에 빔 프로젝터를 품은 스마트폰의 출시는 개인적으로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정말 호불호가 있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빔 프로젝터를 품은 스마트폰 탱크2.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듀 내리는 말발규.